시간 멈춰주시고 경호처 김대경 본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예, 구로울의 윤과장입니다. 애초 김성훈 차장에게 질의할 내용인데 오늘 불출석해서 본부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제게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김성훈 차장 지시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란색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지 않고 뒤에 캐딜락 차량에 탑승해서 이동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즉 호송차가 아니라 경호차 안으로 경호차를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 예, 소관 업무 아닌 거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거고요. 예. 만약에 호송차가 아니라 경호차를 이용한다면 자유롭게 통화하고 지시도 할 수 있고 증거도 인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확인해서 우리 국조특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집무실 사우나 설치 관련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그런데 관리본부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본부 자산인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시설 관련돼서는 보안 사항이라서 좀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못 하겠습니까? 예. 본부장님, 경호처가 예. 윤석열 대통령만 바라보다가 사병화되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국민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시간 멈춰주시고. 대검 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범죄 피해자를 검거했다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휴대폰 압수죠. 대략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보통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PPT 보시면 12월 8일 날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 휴대폰을 압수했을 때 그건 깡통폰이었죠. 안에 내용이 거의 없는 유심 칩을 여러 번 바꿨던 폰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가 12월 8일일 때는 네. 이어폰이라는 걸 아니요, 그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시면 알지도 그러니까요. 못했을 때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들고 왔던 핸드폰은 소위 말하는 깡통폰이었던 거지 않습니까? 제 묻는 말에 그러니까 본인이 휴대하고 있는 휴대폰을 저희가 압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비아폰이 논란이 되고 있고 비아폰이 비상계엄의 블랙박스라는 게 확인되고 있고 오늘 경호처에서 김용현의 비아폰이 봉인되어서 경호처에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비아폰을 확보해야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이제 정확하게 누구 비아폰이 압수했는지 기억을 못하지만 상당 부분 김용현의 비아폰이 비아폰이 지금 압수도 잠시만요. 김용현 네. 전 장관의 비아폰이 경호처에 있다고 오전에 진술이 나왔잖아요. 앞서 진술 못 들었습니까? 경호처 담당 경호관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제 것만 챙기지 뭐 남의 거. 자, 그럼 다시 확인할게요. 남의 질문도 좀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다 관련돼 있으니까요. 김용현 전 장관이 사용하던 비아폰이 12월 12일 또는 13일에 경호처로 반납됐다는 겁니다. 지금 봉인돼 있어서 경호처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확보해야 되겠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당장 확보해야죠. 지금 2달이 넘어가잖아요. 아니 본인 이란의 주요 종사자의 핸드폰이 지금 어떻게 사라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면 누구보다도 먼저 나서서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PPT 봐주십시오. 앞서 몇몇 의원님 질의하셨는데요. 김성훈 차장의 1차 구속영장 때는 당연히 비아폰 기록 삭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차에는 저렇게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직권남용으로 해서 비아폰 기록 삭제라는 부분 기억 확인하십니까 이거? 경찰의 구속영장 2차 구속영장이라는 예.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1차 영장에는 체포영장 방해만 돼 있었고요. 예, 맞습니다. 2차 2차에 영장은, 아마 비아폰 기록 삭제에 대한 부당 지시가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직권남용으로. 맞죠? 2차에 들어 있습니다. 예, 2차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여쭤볼게요. 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증거인멸을 막는 거 아닙니까? 본인에 대한 범죄 사실의 증거인멸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본인에 대한 증거인멸. 그런데 본인의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성훈 차장한테 우리가 내란죄를 적용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대검 차장님 말씀은 내란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안 된다. 아니면 별도의 영장 내용을 기재하라 이런 건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다음 PPT 보시면요. 구속영장 청구위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핵심입니다. 아니, 제가 다시 또 여쭤볼게요. 차장님, 3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흔합니까? 검찰로부터 기각된 사례가?
그 사례가 흔한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에서 저렇게 3번 영장하는 것도 굉장히 흔한 그러니까요. 건 아닙니다. 계속 기각을 하니까 영장을 청구하겠죠. 기각한 사례가 흔치 않죠. 흔치 저희가 않잖아요. 예,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김성훈 차장이 구속에 이르는 범죄가 아니라고 지금 대검 차장님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판단할 땐 그랬습니다. 예, 마무리하세요. 대검 차장님 보시기에는 구속에 이르는 정도의 범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심각한 상황에 대한 판단 미스고 인식의 오류인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자, 그 부분 따로 따지기로 하고 마지막 다음 PPT요. 앞서 차장께서는 문건을 봤는데 문건의 내용이 보안성 강화라고 되어 있다. 2번 보시면 됩니다. 문건에 보안성 강화라고 적혀 있거든요. 네? 예. 그 내용은 김성훈의 주장이에요. 관계자 모두는 증거인멸이라고 검찰에 가서 진술했잖아요. 그죠? 문건에 보안성 강화로 돼 있지 않나요? 제가 여쭤보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문건의 제목만 보안성 강화이지 관계자들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라고 진술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제 말이 거짓입니까? 일부 진술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진술이 있는데, 증거인멸 진술이 있는데 왜 영장을 기각하냐라는 거죠. 지나가는 국민들이 이걸 상식적으로 이해하겠습니까? 그것도 3번씩이나요? 의원님, 증거인멸로 지금 구속하는 게 아니고 아니, 이게 보안폰 삭제. 범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대답해도 되나? 네, 예. 하십시오. 예. 그 위원님 그 보안 그 비아폰 그 삭제 지시가 그게 범죄가 아니고 그거로 인해서 직권남용이 되냐 안 되냐가 거든요. 직권남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적성, 그 상당성, 그다음에 이제 책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성립하는 건데 단순히 그게 뭐 삭제 지시했다 해갖고 바로 그 직권남용이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대검 차장님만 그렇게 보시고요. 지나가는 국민 모두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기록을 전체를 보고 판단해서 그 수사검사가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대검이 이상하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